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라는 건 누구나 처음부터 나는 불륜을 해야겠다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하죠. 배우자와의 갈등, 집안의 무거운 공기, 직장에서의 그 스트레스,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 그 공허함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칭찬 하나라도 건네줄 때 그 순간이 온기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구나. 그렇게 작은 호감과 위로에서 불륜은 싹 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다짐해요. 아, 우린 그냥 대화만 하는 거야. 가볍게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여기서 선만 지키면 되잖아? 이건 불륜 아니야.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위로가 되던 대화는 곧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은 곧 설렘이 돼요. 그 설렘은 가정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설렘을 또다시 찾으려 반복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륜은 절대 멈춰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그 길을 기억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올 때는 그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공식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관계는 점점 더 강력한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결심을 해도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웃고 결국은 스스로도 어쩌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힘든 얘기 들어주니까 좋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해졌어요. 집에 있어도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일하는 중에도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고백이야말로 불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시작은 위로였지만 결말은 결국 중독으로 다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스스로는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라고 믿게 되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죄책감마저도 우리는 진짜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무너진 가정, 무너진 신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뿐이에요.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외로움, 비밀이 주는 긴장감, 현실로부터의 도피, 사랑이라는 착각, 육체적인 친밀감, 가정 불만을 공유하면서 쌓인 의존,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얽히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불륜이 깊어지는 이유가 결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도, 가정에 있는 사람도,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도 누구나 작은 틈이 생기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길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깊어지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발을 빼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려고 시작했을 때 불륜이 깊어지는 가장 흔한 출발점은 바로 외로움이에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건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가족이 있어도 식구들과 하루 종일 살아도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고립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죠. 또 존중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나는 소중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가정 안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이 커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공허해져요.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배우자와 대화를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고 반복되면 이제 작은 관심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져요. 직장에서 건네는 짧은 인사, 우연히 마주친 그 따뜻한 그 눈빛, 사소한 칭찬 한마디조차도 이제 크게 다가와요. 당신 오늘 얼굴이 좋아 보여요.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런 짧은 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공허한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요. 배우자에게선 들을 수 없었던 말, 가정 아래에서는 사라진 배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상담에서 만났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는 늘 무시당한다고 느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늘 핀잔만 줬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만난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당신 힘들겠다고 말해줬어요. 처음엔 그게 그냥 고마웠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하루 한 번은 꼭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문자가 없으면 초조해졌어요. 이게 바로 외로움이 불륜으로 이어지는 가장 무서운 이유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공허를 달래주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그 위로가 반복되면 어느새 이 사람만이 나를 이해해준다라는 착각이 생깁니다. 배우자에게 기대야 할 마음이 이제 불륜 상대에게 옮겨가고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상처를 바깥에서 메우려고 하면서 점점 더 깊은 의존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불륜 상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잠깐의 대화, 순간의 만남, 짧은 위로일 뿐이지 이게 삶의 무게까지 함께 져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불륜으로 달랜 외로움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더 큰 갈증으로 돌아오죠.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엔 갈증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결국 더 목마르고 몸이 망가뜨립니다. 불륜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을 메우려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더 큰 공허함,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본인 스스로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린 특별해. 난 단순히 위로받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륜 상대의 존재가 일상이 되고 의존이 되고 결국 중독이 됩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고 만나지 못하면 허전하고 배우자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쯤 되면 이 관계는 점점 깊어진 거죠.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륜으로 달래는 순간 그 외로움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륜이라는 방식으로 메운 외로움은 더 큰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무너뜨리죠.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는데 결국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깊은 수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둘째, 비밀이 주는 짜릿함에 중독될 때 불륜이 깊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밀입니다. 숨겨야 하는 관계, 들키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늘 긴장하며 만나는 그 순간이 사람에게 이상한 짜릿함을 줘요. 그리고 그 짜릿함은 중독이 되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죠. 처음엔 진짜 두려움이 큽니다. 혹시 누가 볼까?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불안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쾌감으로 변합니다. 들키지 않고 몰래 만나는 것 자체가 묘한 설렘과 긴장감을 주고 그 긴장이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들어요. 그 상담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손도 못 대고 손도 못 잡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감이 오히려 더 우리를 강하게 묶는 것 같았어요. 숨기니까 더 특별한 것 같고 몰래 만나니까 더 애틋한 것 같았죠.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긴장감과 스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중독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찾게 돼요. 비밀은 관계를 더 강하게 묶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로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떳떳하게 공개할 수 없는 관계라서 두 사람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린 특별하다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강력한 연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현실의 기반 위에 세워진 사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환상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밀에는 늘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들킬까봐 휴대폰을 숨기고 연락 시간을 조정하고 만나러 갈 때마다 주변을 살피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긴장과 불안은 결국 일상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마음은 늘 혹시 발각되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깊어지는 이유는 그 불안조차도 관계를 더 자극적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아슬아슬한 모험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숨어들게 됩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공포와 짜릿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불륜도 비밀이 주는 그 스릴 때문에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비밀은 드러나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간 흔적이 남고 말과 행동에서 어색함이 묻어납니다. 배우자는 결국 눈치채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이상함을 감지하죠. 그리고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환상은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때 남는 건 특별함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파괴된 관계뿐이에요. 비밀이 주는 짜릿함은 결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스릴은 달콤한 독과 같아서 잠시 취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이 비밀의 중독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셋째, 현실에서 도피처로 삼을 때. 불륜이 점점 깊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현실에서의 도피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삶의 무게 속에서도 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 불륜은 그 도피처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현실을 도망치면 잠깐은 편안할지 몰라도 결국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륜에 더 깊이 빠지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집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면 다툼으로 끝나고, 아이들은 돌봐야 하고, 또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실적에 치여가지고 마음이 늘 피곤해요. 이런 상황에서 불륜 상대를 만나면요, 순간적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만납니다. 불편한 말을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뭐 잘하고 있어요, 뭐 힘들겠네요 라는 다정하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죠. 이 상담 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늘 전쟁 같았어요. 아내는 불만만 말하고 저는 늘 지적만 받는 것 같았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웃을 수 있었어요. 유일한 행복이었고 웃음이었어요. 아무 얘기나 해도 다 들어주고 뭐 칭찬도 해주고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그 사람을 찾게 됐어요. 집보다 그 사람 옆이 더 편안했어요. 바로 이 편안함이 불륜을 깊게 만드는 독이에요. 원래 편안해야 할 곳은 가정이고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곳은 집입니다. 근데 불륜 상대에게서만 그 편안함을 느낀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집은 점점 더 무섭고 또 무겁고 불편한 곳으로 바뀌고 불륜 상대는 점점 더 따뜻하고 그리운 곳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현실에서 도망쳐서 그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륜 상대는 진짜 현실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든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의 학업을 챙겨주지 못합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매일의 생활비를 함께 짊어지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잠깐의 위로, 순간의 도피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륜으로 도망친 현실은 결국 더 무겁게 나를 다시 짓누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도피를 반복합니다.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불륜 관계는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힘들 때마다 도망가는 길로 습관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술이나 도박처럼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일종의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불륜은 결코 현실에서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도피처는 또 다른 무거운 현실을 만들어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내 삶 전체를 흔드는 새로운 짐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있고 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도피하려 했던 현실보다 더 무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넷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예요. 처음에는 그냥 위로였고 가벼운 호감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웃을 수 있고 작은 관심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죠. 근데 그 감정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내가 찾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불륜은 늘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느끼는 그 무거움, 의무, 책임에서 벗어나서 잠시 다른 세계로 들어간 듯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 모든 감정이 다 곱하기가 됩니다. 평소라면 그저 호감 정도로 지나갔을 감정도 이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는 몇 배로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단순한 설렘을 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자주 들어요. 아내와 있을 때는 늘 무겁고 지쳤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웃을 수 있었고 설렐 수 있었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친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불륜은 그 약속이 없죠. 힘든 순간에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명절에 가족과 부딪힐 때, 아이가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 관계는 늘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실을 함께할 수 없는 감정이기에 진짜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착각할까요? 바로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불륜이라는 사실이 주는 죄책감을 덮어야 하기에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진짜 사랑하니까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감정은 진짜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해지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거. 진짜 사랑이라면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결국 불륜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착각이 강할수록 관계는 끊어내기 어려워집니다. 사랑이니까 해줄 수 없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랑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현실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다섯째, 육체적인 관계가 이어질 때.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바로 육체적 관계가 시작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와 위로,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또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찾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경기가 무너진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손을 잡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고속열차처럼 달리기 시작해요. 스킨십이 이어지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까지 발전하게 돼요. 이 지점부터는 관계가 완전 달라집니다. 단순히 대화만 하는 관계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이거 불륜 아닐 수 있다. 정신 차리자.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이어지면 마음과 몸이 동시에 얽히면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인간의 몸은 기억하거든요. 함께한 감각, 함께 나는 그 욕망, 그 순간의 쾌락은 뇌리에 광렬하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다짐해도 몸이 기억을 붙잡아버려요. 마치 중독처럼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관계는 불륜을 더 깊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단순한 위로나 대화는 스스로를 합리화할 여지가 남습니다. 우린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야. 그냥 힘든 얘기 들어주는 사이일 뿐이야.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 합리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조차 우린 이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돼요.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대화만 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고마웠을 뿐이었어요. 근데 한 번 경계를 넘고 나니까 그 뒤로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연결되니까 더 이상 단순한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더 무서운 건 이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단순히 설렘으로 충분했지만 욕망이 개입되면 그 설렘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얽히게 되고 결국 서로 벗어날 수 없는 구석으로 묶여버립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이 발버둥 칠수록 더 얽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걸리죠. 이 관계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관계는 들킬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호텔 출입 기록, 문자와 사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고 발각이 되는 순간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가정이 무너지고 배우자의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아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죠. 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후회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육체적 관계는 불륜을 깊어지게 만드는 전환점이자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신호탄이에요. 한번 넘은 선은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가볍지 않다.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깊은 늪이 됩니다. 여섯 번째, 가정에서의 불만을 공유할 때. 불륜이 점점 깊어지는 여섯 번째 지점은 바로 가정에서의 불만을 불륜 상대와 나누기 시작할 때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힘들다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배우자에 대한 불만, 이 가정에서의 갈등, 심지어 아이들에 대한 서운함까지 흘러나오게 돼요. 문제는 이 불만을 불륜 상대가 들어주는 순간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삶의 깊은 부분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건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이 사람은 내 고통을 알아준다는 착각을 강화시킵니다. 그 순간부터 불륜 상대는 단순히 상대방이 아니라 내 편으로 자리 잡아요. 이 관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부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3자에게 넘기는 순간 부부 간의 대화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와 대화해야 할 문제를 불륜 상대와 나누게 되면 배우자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결국 부부 사이는 더 멀어지고 불륜 상대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져요. 이렇게 불륜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배우자와 대화하다가 서운함을 느낀 일이 있다고 하면 원래라면 배우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풀어야 됩니다. 서로 싸운 사람끼리 풀어야죠. 하지만 불륜 상대에게 그 불만을 털어놓는 순간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 멀어져요. 불만을 직접 해결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대신
불륜 상대는 그 불만을 받아주면서 당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위치에 세웁니다. 결국 이 흐름은 불륜에 빠져나오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배우자와는 점점 대화가 끊기고 불륜 상대와는 대화가 늘어납니다. 배우자에게는 마음이 닫히고 불륜 상대에게는 마음이 열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륜 상대에게서는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배우자에게는 아무 할 말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결국 가정은 점점 더 멀어지고 불륜 관계는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불만이 쌓일수록 그 불만을 함께 나누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불륜 상대는 그 불만을 진짜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더 키우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6번째 이유는 매우 치명적이에요. 불만을 공유한다는 순간 이미 마음의 중요한 선을 넘어버린 것이고 그 관계는 단순한 유혹이나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서 의존으로 발전합니다. 의존이 시작이 되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끊어내기 어렵죠. 가정에서의 불만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배우자와 직접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싸우더라도 그 안에서 풀어야지 밖에 갖고 오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불만을 불륜 상대와 공유하는 순간 그 불만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깊이 묶는 족쇄로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될 때. 불륜이 점점 깊어지는 7번째 이유는 바로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되는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젠 다시 안 볼 거예요. 오늘로 끝내자고 약속했어요. 이제 마무리 정리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다시 연락하고요. 다시 만나고 다시 그 길로 들어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불륜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감정과 욕망이 함께 얽힌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강렬한 자극을 기억하고 그 자극을 다시 찾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도박이나 술, 담배처럼 잠깐 끊을 수는 있어도 다시 그 자극이 떠오르면 갈망이 올라옵니다. 불륜도 똑같아요. 관계를 끊어냈다고 생각을 해도 마음이 이미 그 달콤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다시 받아요.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 꽤 많이 듣거든요. 처음에 진짜로 끊었어요. 서로 울면서 끝내자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그립더라고요. 연락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잘 지내냐는 짧은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다시 만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불륜이 무서운 이유예요. 단 한 번의 재연결이 모든 노력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끊어내기 더 어려워져요. 사람 마음은 한 번 더라는 말이 쉽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목소리만 들어보자.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코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할수록 관계는 더 강하게 묶이고 점점 더 깊어지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메시지도 다 지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더 보고 싶어졌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그게 다시 시작이었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끊으려면 끊을수록 그 경험이 많을수록 다시 이어졌을 때 그 결속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반복은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끊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둘 사이를 더 묶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 다시 만나네? 운명인가 봐. 그만큼 특별한 관계야. 이렇게 스스로 또 합리화합니다. 사실은 단순한 중독과 갈망일 뿐인데 그것을 운명이나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 반복은요, 결국 삶 전체를 파괴합니다. 가정은 당연히 점점 무너지고요. 배우자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집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불안을 느끼면서 크죠. 가정의 균열 속에서 상처를 받죠. 본인 스스로도 죄책감과 갈망 사이에서 갈라져서 점점 더 무너져 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스스로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다. 끝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중독된 마음이 다시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불륜은 반복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강하게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못하면 반드시 파국으로 갑니다. 한 번은 괜찮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이미 중독이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시작해서 비밀이 주는 짜릿함에 중독이 되고 현실을 피하려 도망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경계가 무너져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가정에서의 불만을 나누면서 내 편이라는 착각도 커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면서 결국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 길, 이것이 불륜이 점점 더 깊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불륜은 결코 가볍게 멈춰 설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처음에 단순히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 위로가
그 갈망이 되고 그 갈망이 중독이 되고 그 중독이 결국은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달라요. 난 통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분류는 멈출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강하게 묶고 결국은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이 공통적으로 들은 고백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멈추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뒤였어요. 이 말은 이 불륜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세요. 그만큼 불륜은 누구든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깊게 사람을 묶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똑같아요. 가정은 깨지고 배우자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지고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무너져요.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허무와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 순간 멈추지 못했을까? 이런 뼈아픈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됩니다. 불륜의 길이 점점 깊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불륜은 반드시 파국으로 가지만 결단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용기를 내서 그 관계를 끊어내는 순간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배우자의 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자녀와의 상처는 충분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멈출 수 있는 때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불륜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진 가정도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여러 번 봤어요.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결단한 분들은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회복은 가능하고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불륜을 끊어낸다는 건 단순히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살려내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불륜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독입니다. 잠깐은 위로 같지만 결국은 파괴예요.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그 결단을 내리고 무너진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많이 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정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